안녕하세요. 우성입니다. 여러분 연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요? 오늘 정말 날씨 좋았는데요.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에 아주 100% 동감하는 하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코로나19도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 연휴에는 조심스러운 나들이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네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쉽게도 계속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고 또 계속 온라인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는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모두 건강하게 보내도록 하죠. 그래요. 자, 저희는 한 학기 동안 직장 예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요,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말을 전달할 때 비언어적인 부분인 청각적, 시각적 언어인 외적 언어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러비안의 실험 얘기까지 하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요 비언어적 요소를 몸짓 언어인 바디랭귀지, 그리고 외모 언어, 말투 언어, 그리고 행동 언어, 공간 언어로 구분을 하면서 저희는 특별히 그때의 눈의 몸짓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기쁠 때 웃는 모습은요 전 세계의 공통어잖아요. 그리고 하고 깜짝 놀랄 때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쁠 때 웃는 거,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 이런 것들의 몸짓 언어를 읽는 것이요, 곧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고, 또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몸짓 언어를 읽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기 위해서 말의 내용이나 문장 또는 단어에 집중하고, 또한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또 그걸 또 잘 읽어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눈치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몸짓 언어를 읽는 거를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몸짓 언어의 개발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몸짓 언어를 읽는 것이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리더십의 도구로 이용되어서 신뢰와 존중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문제되고 있죠. 없어졌다, 죽었다, 이런 사망설까지 놔두는 김정은의 대화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에서 판문점의 도보다리 산책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네. 몸짓 언어 중에서요, 가장 기본인 눈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스마일 파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눈을 맞추고,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눈가에는 주름 잡히는 이렇게 진실한 미소를 짓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호감을 줄 수 있는지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몸짓 언어 중에서 머리와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은 손과 몸에 대한 얘기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실제로 눈을 마주치고 저희가 이렇게 서로의 공감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이 수업을 듣는 남자친구들 중에서요, 내 여자친구가 정말 그날따라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을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아니면 또 여자친구들은요, 반대로 내 남자친구에게 나 이 남자 진짜 믿을 수 있어, 나 진짜 이 남자한테 정말 신뢰감이 가 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나요? 기억나나요? 네. 지난 2000년간의 미술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울인 여성이요, 남성보다 3배 많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울일 때 매력적인 여성을 상징한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특별히 어떤 쪽으로 기울이냐, 뭐 오른쪽으로 기울이냐, 왼쪽으로 기울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특히 왼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살짝 이렇게 기울일 때 여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매력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네요. 이렇게 바보 같지 않나요? 네. 그리고 반대로요. 오른쪽으로 살짝 머리를 기울일 때는요,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내가 어떠한 포인트에서 신뢰감을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기울일지 오른쪽으로 그릴지, 특히 여자친구들이 조금 더 그 남자친구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는 뭐 이러한 것들의 그 기술적인 것들을 좀 기억했다가 이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요. 이런 몸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 그 호감의 표현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좀 전에 머리의 방향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몸의 방향 또한 그 몸이 어떻게 가느냐에 또한 호감의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외면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등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부싸움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한 사람들이 같은 침대에서 잘 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자는 장면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서로 등 돌리고 자는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어때요? 이렇게 남녀가요, 썸 탈 때요, 연애할 때, 썸 탈 때는 뭐 그렇다고 치고 연애할 때 어때요? 몸 전체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해서 막 향해 있고요. 자석이 이렇게 서로 붙을랑 말랑을 하는 것처럼 몸이 서로의 방향을 통해서 가깝게 붙어가려고 하고 있어. 그죠?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건 아니죠? 네. 몸짓 언어를요, 좀 빨리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썸 타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막 보여요. 그래서 몸이 저절로요, 상대방을 향해서 있는 거를 그냥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방향은요, 사실 속마음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들을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마음을 열고 내가 너한테 들을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한테나 막 너무 이렇게 막 들이대면 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때요? 얘 왜 이래? 하면서 약간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몸이 이렇게 살짝 빠지는데, 그래서 적당한 그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때요? 얘 왜 이래? 그러면서 몸을 저절로 뒤로 이렇게 기대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부정적 표현이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약간 이렇게 배를 약간 내밀면서 약간 이렇게 되면 우월감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뒤로 몸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요, 이렇게 사장이나 뭔가 우월감을 좀 표현해야 될 때 같은 때, 이렇게 딱 그 소파 같은 데나 아니면 뒤로 젖혀지는 의자 같은 데 딱 앉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탁 털썩 앉으면서 딱 등 기대고 이렇게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사이가 불편할 때, 거리가 불편할 때는 저절로 몸이 뒤로 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자리에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만약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 뭐 혼나거나 아니면 진짜 뭐 제가 저희 직장 예절에 대해서 배우니까, 직장에서 뭐 저는 신입사원인데 뭐 사장님이나 CEO나 뭐 아니면 진짜 부장님이나 뭐 이런 분을 만나야 될 때 제가 막 몸이 막 이렇게 가거나 막 몸이 뒤로 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어떻게 해요? 저절로 세워지고 몸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집니다. 직각으로 또 꼿꼿하게 서지죠. 그죠? 그리고 반면 어때요? 또 편안해질 때는 어떻죠? 그냥
기대고 싶고 약간 이렇게 몸도 이렇게 의자에도 살짝 이렇게 기대고 싶고 몸의 방향도 살짝 옆으로 이렇게 기대고 싶고 머리도 기울여집니다. 이건 뭡니까? 마음이 편해져 몸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몸짓 언어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난 편하네 라는 몸짓 언어를 내 온몸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몰라주면 정말 눈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몸이 직각으로 서 있어야 할 때 직각으로 서져 있지 않거나 내가 머리 방향이 기울어지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할 때 몰라주면 정말 눈치 없는 사람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은요 스스로 이제 본인이 얘기할 때요. 내가 상대방에게 잘 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몸을 들이대지 않는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몸을 이렇게 그 의자 뒤로 기대고 뭐 다리를 꼰다던가 뭐 그런 습관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면 뭐 좀 더 좋은 걔 괜찮은 사람이야. 걔 굉장히 매너 있어. 뭐 에티켓 좋아. 얘 굉장히 좀 되는 것 같아. 라는 좋은 대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디랭귀지 얘기할 때, 몸짓 언어 얘기할 때요,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전문가들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들어본 적 아마 있을 건데요. 맞아요. 손바닥을 얘기합니다. 손바닥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얘기할 때요, 다른 사람의 손바닥을 사실 눈여겨보지는 않아요. 뭐 손바닥의 방향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거를 사실 눈여겨보지는 않지만 이 전문가들은요, 손바닥의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손바닥을요,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는요, 복종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래요. 뭐라는 거예요? 즉, 내가 모든 것이 열려 있고 너한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진실의 표현이라는 거죠. 경찰이나 검찰 같은 분들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취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그 손바닥의 방향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서 저 정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손바닥의 방향을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지를 그걸 가지고 진실 여부를 참고한다고 할 정도니까 진짜 사람의 마음에서 손바닥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요, 마음이 열려 있고 진실해 보이는 사람한테요, 우리는 호감을 느끼죠. 그래서 또 어때요? 첫 만남, 또 첫인상에서는 또 더욱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약간 이 사람이 어떻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호감 있고 뭔가 내한테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정말 마음을 우리는 금방 열어놓을 수 있는 첫인상, 첫 만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요, 손을 펼쳐 보이고 손을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은요, 솔직하고요, 또한 내 스스로 그 사람이 보여질 때 자신감이 넘쳐 보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에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준대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우리는 손바닥을 먼저 열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열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요, 손바닥을요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한다는 거, 내가 이제 손등이 보인다는 거죠. 손등 정말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손등이 보인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때요? 권위적이고 제압의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또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자신의 의지를 아주 단호하게 전달할 때 주로 취하는 자세래요. 뭐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났는데 중고등학교 때요, 무서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요, 막 학생들이 막 떠들거나 자기 말 듣지 않고 뭐 수업 시간에 약간 이렇게 자기한테 집중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탁자를 탁탁탁 이렇게 치면서 손등을 보이는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퉁퉁퉁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거나, 그래서 손등을 보이는 경우나요. 또 자
내 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을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말을 하면 어떤 의미냐? stop의 의미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그만이라는 뜻의 상대방을 제어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런 자세를 또 볼 수 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는요.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사용하면 사실 안 되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되는 자세로 요즘엔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거나 저희 첫 시간에 꼰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그 리더십이 아니라 유연감과 공감이 강조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공감의 유연함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요, 이렇게 손등이 보여주는, 손바닥이 바닥으로 향하는 손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자세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딱 스탑 이런 의미의 제스처, 몸짓 언어는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눈꼬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스마일을 가지고 몸은 어떻게 해요? 약간의 상대방에게 너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있어 라는 의미로 살짝 기울여지고 손바닥을 펼쳐서 얘기를 해야 호감 가는 몸짓이고 열린 자세라는 거죠. 어때요? 저도 좀 열린 자세 같나요? 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수업을 하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자세를 가지면 정말 좋지만 가끔가다 그런 사람 볼 때 있잖아요. 대화 중에 사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대화 중에요. 자꾸 이렇게 막 눈이 만져지거나 이렇게 코가 만져지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귀를 계속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고 뭐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막 팔짱도 끼고 막 다리도 꼬고 몸도 이렇게 막 뒤로 가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에 계속 막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이렇게 이런 동작들을 계속 취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상대방은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요. 이러한 뭐 대화 중에 이렇게 막 눈, 코, 입, 얼굴을 계속 만지고 팔짱 끼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몸을 기대는 동작을 계속하는 사람을 본 로봇도요. 이게 어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로봇이 판단해라 라고 했었을 때요. 로봇도, 사람뿐만 아니라 로봇도 부정적 신호로 전달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러한 다친 자세, 이걸 이제 다친 자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다친 자세가 자신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뭐 아까 예를 들면 이렇게 딱 팔짱을 낀다던가 다리를 꼰다던가 뭐 이런 자세가 사실 다친 자세인데 이런 다친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다친 자세가 아닌 아까처럼 스마일 자세와 팔을 손바닥을 보여주는 이런 열린 자세를 갖는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